예, 안녕하십니까. 유승호입니다. PCB 설계. 오늘은 패즈 라우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학습했던 내용은 패즈 로직, 그다음 패즈 레이아웃, 두 가지로 모든 작업은 다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PCB 설계 작업은 이 두 가지 툴로도 다 가능한데, 굳이 패즈 라우터를 또 설명하는 이유는 그 패즈 레이아웃에서 라우팅 작업을 할 때, 라우팅 작업이 뭐죠? 배선 작업. 네. 배선 작업 있죠. 어떤 부품이 배치됐을 때 부품에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경로, 그걸 보통 트레이스라고도 하고 커넥션이라고도 이야기했었었죠. 그거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라우팅 그 하는 일을 도와주는 게 라우터라고 합니다. 뭐 라우터를 몰라도 아트웍은 할 수 있지만, 라우터를 알면 보다 더 빨리 또 완벽하게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패즈 라우터입니다. 라우터 프로그램 설치하면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되곤 있지만, 그 중에서 라우터라는 것도 봤을 겁니다. 가장 메인이 되는 거거든요. 패즈 로직, 패즈 레이아웃, 패즈 라우터. 그래서 라우터 세 번째 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버전 차이 있는 거 알지만 그래도 상관이 없다는 거 기억하고 있죠. 10점대까지는 기본적인 UI가 동일하기 때문에 사용해도 됩니다. 예, 봅시다. 내용. 예, 오늘 설명하는 내용은 요 첫 시간 같은 경우는 퀵 오토 라우팅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건 페이지 레이아웃 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고요. 예, 여기서 디자인을 먼저 열겠습니다. 디자인은 이전에 한번 했던 건데, 프리라우트라고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라우팅은 안 돼 있고 그냥 프레이스까지만 돼 있는 거. 그러니까 페이지 로직에서 있는 디자인을 불러다가 레이아웃에 올린 다음에, 레이아웃에서 기본적인 부품 배치까지만 끝난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몇 가지 옵션이 설정되어 있긴 한데 뭐 큰 차이는 없고요. 프리라우트라는 파일을 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보여주는 거는 오토 라우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퀵이거든요. 빠른 시간에 간단히 보여주려고 합니다. 오토니까요. 여러분이 특별히 해야 될 일은 크게 없습니다. 기본적인 환경만 잡아주면 되죠. 예, 레이어별로 이런 식으로 지금 기본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뭐 트레이스 커넥션들도 좀 보이죠. 보통 트레이스라고 하죠. 네, 여기 보면 첫 번째 네트 좀 옵션 설정하겠습니다. 지금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특별히 이제 플레인 넷. 그래서 우리가 VCC 그라운드 이걸 관련된 넷들이 있었죠. 이것들 기억나죠? 그래서 옵티마이즈 해갖고 짧게 하는 거 한번 보여준 적 있었죠. 그리고 별도 플레인 설정해가지고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도 있고요. 세 가지 5V, 12V 그라운드를 선택한 이후에 뷰 디테일에서 트레이스 플러스 팔로잉 언라우트 선택하고요. All exception connected 플랫넷에 연결된 모든 거 다 포함시키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아마 이렇게 나옵니다. 편하게 나오죠. 감춰져 있었던 겁니다. 감춰져 있었던 거 표시 안 되도록 돼 있었다는 거죠. 예. 예. 그라운드에 해당되는 거, 요거네요. 오른쪽 밑에 연결된 얘가 그라운드였네요. 여기서 옵션 조절하면서 확인할 수 있죠. 12V는 요 앞에 쪽에 연결되어 있는 얘고요. 그리고 회색으로 나온 놈이 5V네. 5V. 오케이 5V. 예, 5V 색깔이 이러니까 좀 진한 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뭐 단순히 네트 보이게 하는 효과고 특별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할 거냐 그 소리고요. 아직 보니까는 선이 많은 게 옵티마이즈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옵티마이즈를 한번 시작해보는 게 낫겠죠. 선들을 중복된 거 좀 제거하고 편하게 하자는 겁니다. 여기 랭스 미니마이제이션, 경로를 최단으로 만들어줘 이 소리죠. 모든 게 다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근처에 있으면 근처로 연결시키겠다는 겁니다. 수행시키면 이렇게 나오죠. 훨씬 좋네요. 같은 것끼리 굳이 연결될 필요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갖다가 랭스 미니마이제이션 하게 되면 경로가 아주 단순해진다는 거 알고 있죠. 앞 시간에 있을 때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할까? 선을 좀 정리를 해놓고서 라우팅 작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페이지 라우터를 불러들이면 바로 이걸 끌어다가 얘가 작업을 합니다. 툴스에 보면 페이지 라우터라는 게 있고요. 들어가기 전에 딱 메뉴를 선택하면 페이지 라우터 링크라고 그래가지고 페이지 라우터랑 라우터 연결시켜서 작업을 하는데, 그거와 관련된 옵션을 설정하도록 합니다. 액션은 오토 라우팅 인 포그라운드, 전면에 떠서 수행하도록 할 겁니다. 여기 라우팅 스트래티지는 뭐 특별히 할 거 없고요. 옵션에 그리드 베이스인데, 그리드가 제대로 적용이 되면 스냅 기억하죠?
원치 않게 멀리 떨어지는 게 생길 것 같아서 이걸 꺼버릴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옵션에 그리드 선택하고 셋업 눌러가지고 셋업 눌러야 되는데 알고 있죠? 영상 먼저 떠서 작업하는 거. 그래서 좀 시간차 발생됩니다. 예, 여기에 보면 디자인 그리드, 비아 그리드, 펜아웃 그리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전에 했기 때문에 이 값이 동일하게 올라왔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밑에 있는 거, 예, 여기 스냅드 그리드에 맞춰서 스냅이 이걸 어기고 이것도 디자인 룰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이걸 다 꺼놓고 하겠다는 겁니다. 알고 있고요. 그 밖에 옵션들은 뭐 상황에 따라 설정하는 거고요. 지금 오토 라우팅 돌리기 위해서는 특별히 건드릴 건 없습니다. 예. 여기서 그리드 앤 스냅에서 스냅 다 꺼버렸습니다. 네, 오케이. 어플라이 누르고 오케이 눌러도 되고 오케이 눌러도 되고요. 예, 준비가 됐고요. 이제 프로세스 누르게 되면 프로세스 누르면은 바로 오토 라우팅이 진행이 됩니다. 예. 오토 라우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화면 밑에 보면 여긴 안 나왔지만 아래 보면 프로그램에 올라오는 게 보일 겁니다. 또 라이센스가 없을 경우 이런 오류창이 나오는 거 확인만 해주게 되면 페이지 라우터 오류창이었어요. 라우터가 실행이 되고 아마 나타날 겁니다. 뭔가 잠깐 모니터라는 창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나 같은 경우 여러분 거 준비하다 막 눌러버려갖고 라우터가 라우팅을 하고 있네. 오토 라우팅 잠깐 나왔던 거 있죠. 그게 모니터 화면인데 네. 그래서 오토 라우터에서는 라우팅 작업이 다 수행이 되고 페이지 레이아웃에 있는 걸 끌어다가 라우팅이 이렇게 수행이 되고요. 그걸 갖다가 다시 페이지 레이아웃을 올려서 거기다 다시 보내줍니다. 작업 구분이 잘 되나요? 처음에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디자인을 불러내서 옵션을 설정한 이후에 오토 라우팅을 수행을 하면 그러면 여기는 지금 페이지 레이아웃이 두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잠깐 이 데이터가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라우터로 넘어가서 라우팅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라우팅 된 게 다시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오토 라우팅을 수행했을 경우 라우팅을 수행하게 되면 이렇게 창이 두 개로 늘어납니다. 왜? 오리지널 데이터를 페이지 라우터로 넘겨서 자동으로 라우팅 작업을 하고 그 결과를 이쪽 두 번째 페이지 레이아웃에다 표시해 준다는 거죠. 작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지금 라우팅이 안 돼 있는 상태죠. 그냥 연결만 돼 있죠. 이런 거 네트라고도 하고 뭐 커넥션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쪽에 동일한 건데 이쪽은 확대해 볼게요. 라우팅이 된 다음에 다시 보내진 걸 페이지 레이아웃에 열어준 거거든요. 프롬 두 개가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한 것보다 훨씬 이쁘게 잘 나왔네요. 보기 좋아. 와, 이거 왕노가다인데 이거 뭐 좋습니다. 이런 작업을 해주는 게 오토 라우팅입니다. 오토 라우팅. 라우팅 작업을 자동으로 해주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상황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기본적인 거는 오토 라우팅으로 처리를 하고요. 뭐 화면 보는데 거침없이 움직이네요. 이 작업이 된 거는 혹시 모르니까 저장을 좀 해놓겠습니다. 라우팅이 된 거니까 라우티드라고 합시다. 라우티드 00이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한 거는 원래는 이제 책에는 순서대로 지우라고 했는데 이전에 작업한 게 있어 그런 거고요. 덮어씌우겠습니다. 라우팅 된 내용은 라우티드 영역으로 했고요. 원래 디자인은 프리 라우트라는 데 들어있죠. 이걸 갖다가 오토 라우터로 자동으로 수행을 시킨 경우를 지금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사용한 건 페이지 레이아웃입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라우터로 갔다가 처리가 되고 처리된 결과 다시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넘어온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한번 실행해 봐도 됩니다. 물론 라우터에서 직접 실행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오토 라우팅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직접 라우팅을 실행하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단히 퀵 오토 라우팅 봤고요. 앞에서 페이지 라우터의 처리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디자인을 먼저 열어줍니다. 보통 레이아웃에서 우리가 열어가지고 부품 배치하고 일단 넷리스트 불러드리고 처음에 넷리스트 불러드리고 아웃라인 만들고 킵아웃 영역 만들고 금지 영역 설정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밖에 있는 부품을 디스퍼스 컴포넌트 해갖고 쫙 흩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요 안으로 다 집어넣어 줬잖아. 요 안으로요. 이거 기억나죠? 이거 이 안으로 다 집어. 디스퍼스 컴포넌트 하면 여기 쫙 이렇게 부품들이 깔렸죠. 그걸 내가 끌어다가 하나씩 배치를 했죠. 그 다음에 부품을 이렇게 쭉 배치하게 되면 이때 연결선들은 커넥션은 그대로 살아 있잖아요. 아직 배선까지 이루어진 건 아니죠. 부품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는 걸 플레이스 부품을 배치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 선을 하나 이쁘게 이렇게 다 꺾어서 연결해줘야 돼. 이걸 라우팅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어요. 매뉴얼 라우팅도 있었고, 인터랙티브 라우팅도 있었고, 오토 라우팅도 있었거든요. 마우스를 어떻게 조작하냐에 따라서 자동으로 최저의 경로를 얘가 찾아주기도 했었었죠. 그거 지난주에 중점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일단 디자인이 이렇게 불려진 다음에 라우팅이 안 된 상태에서 페이지 레이아웃 메뉴 중에 보면 툴에 페이지 라우터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걸 딱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디자인을 그대로 페이지 라우터에다 보내줘요. 라우터에다 지금 레이아웃에 있는 거죠. 그 라우터 여기다 라우터에 보내서 여기서 오토 라우트 작업을 해줘요. 오토 라우팅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디자이너 페이지 라우터에 전달이 되고 페이지 라우터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면서 오토 라우팅을 시작을 합니다. 오토 라우팅은 라우팅 작업을 프로그램이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수행된 결과 수준 높습니다. 여러분이 한 것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뭐 일반적으로 정설은 아니지만 보통 뭐 전문가의 한 70% 수준까지 나온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내가 듣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페이지 라우터에서 오토 라우팅이 다 완료가 되면 그다음 물론 요 중간에 자세히 보게 되면 라우팅 모니터라는 창이 잠깐 나옵니다. 내가 앞에서 보여줬던 그 동영상에서는 그 부분이 잘 표시가 안 됐는데 강의자료 준비하다가 옵션을 좀 바꿔놨더니 잠깐 떴다가 바로 닫혀버렸어요. 옵션 중에 보면 라우팅이 끝나면 창을 닫아라는 옵션이 있는데 혹시나 하고서 체크를 했더니 이게 그냥 바로 동작이 돼버리고 우리가 지금 실습으로 하는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내용이 복잡하지 않다 보니까 너무 빨리 오토 라우팅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거의 옵션을 바꾸질 못하고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 수행을 하게 되면 이 모니터 창이 별도로 이렇게 열려가지고 진행상이 나올 겁니다. 그거 보고서 그냥 닫아버리면 돼요. 닫아버리면 그 다음에 완료가 되죠. 그래서 페이지 라우터에서 오토 라우팅이 끝나게 되면 기다리질 않아요. 모니터 창이 있을 때는 기다려 줍니다. 그래서 내용 확인하고 편집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끝나면 자동으로 종료하게 하게 되면 지 혼자 떴다가 작업하고 모니터 창도 떴다가 표시하고 모니터 창 닫히고 라우터 창 닫히고 그리고 바로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오토 라우팅이 완료되면 라우팅된 디자인이 바로 페이지 레이아웃 다시 돌아오는데 원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페이지 레이아웃을 실행시켜서 열고 거기다 전달을 합니다. 오리지널 있고 결과 화면 따로 있다는 거죠. 그 후에 페이지 라우터가 자동으로 닫히면서 오토 라우팅이 종료되고 그때 이 종료된 결과가 두 번째 페이지 레이아웃 창에 나타나게 됩니다. 즉 페이지 레이아웃이 두 개가 떠 있는 거죠. 그게 앞에서 보여줬던 그 동영상이었습니다. 퀵 오토 라우팅이라고 되어 있었던 거 있었죠. 그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사용하는 그걸 갖다가 그 페이지 라우터 링크 기능을 이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레이아웃에 연결될 링크죠. 사용자가 옵션만 가볍게 설정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라우팅을 실행해 준다는 거 아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직접 해보기 바라고요. 라우팅이 이렇게 해서 완전히 끝날 수도 있는데 또 필요에 따라서 지금 우리 포그라운드로 했거든요. 전면에서 해라. 근데 백그라운드로 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작업이 수행이 되면서 그러면서 또 사용자는 사용자 나름대로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편집 작업도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편집한 것도 우선이 되죠. 사용자가 편집한 거 이외의 것들을 처리하니까요. 이때 사용자가 이 편집하는 과정에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하거든요. 이것도 하는데 설명은 안 할 거고 이런 기능도 합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거고요. 지금 첫 시간에는 요까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봤네요.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그 처리 과정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봤던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을 때 이거 지금 반복해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빨리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이 감도 못 잡고 놓쳐버릴까봐 뭐 하는지도 모르고서 혹시 내가 잘못했나? 이게 잘 된 건가? 이런 의심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된 겁니다.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 빨리 진행된 내용이 여러분이 직접 라우팅하는 아마 이 정도 디자인을 갖다가 이렇게 결과를 뽑아내려고 그러면 여러분 아마 한나절 이상 치면 하루 정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얘는 단 몇 초 만에 끝내는데 그 과정 설명하는 겁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을 실행을 시키고 디자인을 불러드립니다. 이게 아까 봤던 그 프리 라우트라는 디자인이거든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우리 뷰 네트하고 몇 가지 옵션 잡아줬죠. 그래서 네트들 다 보이고 또 옵티마이즈, 랭스 미니마이제이션 수행을 해줘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툴스에서 페이지 라우터라는 걸 딱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창이 제시가 되죠. 여기에서 포그라운드를 앞에 내세우고 빨리빨리 할 건지 뒤에서 도와주도록 돌 건지 또 그리드는 어떻게 지정할 건지를 셋업을 눌러서 설정을 해 주었죠. 기억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그다음 프로시드 해갖고 작업을 처리를 합니다. 이걸 딱 누른 순간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일단 페이지 라우터를 실행시키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 디자인을 날려줍니다. 물론 이 디자인 데이터, 이 룰 데이터도 같이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된다면 이거 자세히 봐봐요. 이거 페이지 라우터입니다. 밑에 화면 나온 거 이거 틀리죠? 틀립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넘어가면 딱 넘어가자마자 기다려주지도 않아요. 자동으로 혼자 라우팅을 작업을 해서 이렇게 이쁘게 만듭니다. 변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봤죠? 지 혼자 쫙 합니다. 자세히 보면 전면은 이제 라우팅할 때 선들이 어느 건 수직으로 어느 건 수평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우리 그때 레이어 데피니션 할 때 설정했던 거 기억나요? 탑면은 디렉션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버티컬로 하고 버튼면은 호리즌탈로 하고 플레인 사이드 있죠? 이너 레이어 같은 경우는 그냥 그거 다 무시하고 처리했었잖아요. 믹스드로 했었지 아마. 예. 이렇게 다 처리가 됩니다. 그거에 준해서 처리되는 겁니다. 디자인을 앞에서 옵션 들어가서 사소하게 하나 두 개 설정했던 그 내용들이 이렇게 다 여기 적용이 돼서 자동으로 라우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작업이 끝나게 되면 별도의 모니터 창이 있어서 거기 보이는데 여기에 피니시 하고서 끝나라는 체크가 안 돼 있으면 기다립니다. 여기까지 하고서 예. 근데 이게 피니시가 돼 있거나 여기서 OK를 눌러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이 디자인을 다시 이쪽으로 넘기는데 이때 넘긴다는 거는 새로운 페이지 레이어 프레임을 실행을 시키고 거기다 이 디자인을 갖다 집어넣어 줍니다. 오리지널하고 얘 따로 있고 얘 따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닫히게 됩니다. 작업했으니까 딱 빠져나가는 거예요. 일종의 도움이죠. 전문으로 하는데 어쨌든 결과물은 레이아웃에서 보는 거 이거구나. 이 결과를 다시 가져온다는 거죠. 메인은 그래서 페이지 로직과 페이지 레이아웃이 되는 거고 레이아웃을 보다 편하게 하려고 페이지 라우터라는 프로그램도 지원을 하는구나, 제공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작업이 끝나게 되면 이 화면이 있고 이 화면 두 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얘들은 라우팅 작업이 끝나면 바로 닫혀버립니다. 오케이, 알았나요?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툴에 있는 페이지 라우터를 실행했을 경우 어떤 순서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리고 왜 나중에 창이 두 개가 열리고 두 개 다른, 하나는 라우팅이 안 된 거, 하나는 라우팅이 된 게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알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런 작업이 다 끝나게 되면은 저장을 해주기 바랍니다. 미리 저장을 해놔야죠. 프리라우트 왜 이걸 했지? 직접 해보라고요, 여러분이. 직접 해보라는 의미로 했습니다. 앞에 뜬 사양 단계별로 한번 진행해 보기 바랍니다. 옆에 프로그램 올리고요. 페이지 라우터입니다. 라우터 작업하는 페이지 레이아웃입니다. 헷갈리는데. 페이지 레이아웃을 열어서 라우팅 작업을 할 겁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을 열어 라우팅 작업, 레이아웃 여는 겁니다. 레이아웃을 열고 프리라우트라는 파일을 열어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옵티마이즈가 된 것 같아. 아니죠. 감춰져 있는 거죠. 여기 연결되는 거, 여기 연결되는 거, 여기 연결되는 것들이 지금 숨겨져 있죠. 디스플레이되지 않도록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꼭 해주기 바랍니다. 파일을 열었으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면 그 다음 옵션 한번 잡아봅시다. 다음 페이지 보죠. 오토 라우팅을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파일을 좀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변경이라기보다는 어떤 디자인 규칙이죠. 이런 것들을 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선의 두께라든지 클리어런스가 뭐죠? 선과 선 간의 간격이죠. 라우팅 룰에는 뭐가 있죠? 꺾일 때 직각으로 꺾일 거냐, 45도로 꺾일 거냐, 이런 것들, 아니면 자유롭게 꺾일 거냐, 또는 여기 비하를 뚫을 때 비하는 어떤 식으로 뚫을 까, 이런 것들이 다 라우팅 룰에 속하겠죠. 이거 이미 앞에서 지정되어 있는 내용 DRC 룰 그대로 사용을 할 겁니다. 오토 라우팅을 해서 우리는 요거만 네트 비지빌리티, 네트를 보여줄 거냐 말 거냐 하고, 랭스 미니마이제이션, 길이를 최소로 만들 거냐 아닐 거냐, 요 두 개만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다른 조건들도 사용자가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즉 오토 라우팅을 들어가기 전에 디자인 룰을 충분히 다 설정을 해 주어야지 그 기준에 의해서 라우팅이 수행된다는 거죠.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넷 비지빌리티 직접 봅시다. 말보다는 직접 화면 봐죠. 아까 이거 동영상도 봤고 몇 개 단계 한 두세 번 반복해서 보긴 봤거든요. 그래도 또 봅시다. 이겁니다. 넷 비지빌리티. 네트는 연결선을 이해하고 비지빌리티는 가시성, 보이게 한다 안 보이게 한다 이런 내용이 있죠.
메뉴에 보면 뷰라는 메뉴가 있고요. 그 속에 네트라는 게 있습니다. 네트를 누르면 이 창이 제시가 되죠. 배치 단계에서 일정한 플레인 네트의 표시를 배치하는 동안 복잡한 컴포넌트의 연결을 화면상에 안 보이게 했다. 즉 제일 많은 게 VCC와 그라운드잖아요. 그래서 안 보이게 했거든요. 그래서 라우팅하기 전에 이거를 보이는 상태로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라우팅이 수행이 되니까 그 소리겠죠. 음흠. 예. 그래서 네트 창에 와서 넷 리스트가 아니라 네트입니다. 예. 하나 신호선 하나하나들 거기에 5V, 12V 그라운드를 선택을 어떻게 선택하죠? 하나 선택하고 둘 선택하면 첫 번째 게 꺼지죠. Shift 키 누르고 하거나 컨트롤 키 누르고서 하게 되면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죠. Shift겠죠? 컨트롤인가? 직접 해보면 알겠죠. 그냥 클릭하면 하나만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뷰 디테일스에 보면은 첫 번째 트레이스 플러스 팔로잉 언라우트 연결되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 배선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다 표시해 주고 그리고 여기에 플랫 넷과 연결되는 것들 처리해 달라는 겁니다. 음, 아, 아, 플레인에서 연결된 것들은 빼고 그러니까 플레인에서 연결된 건 이 배선이 끝난 거죠. 플레인넷 연결하는 거 기억 안 나요? 레이어별로 해서 탑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버튼 레이어가 있었죠. 그리고 중간에 여기 이너 레이어가 있었잖아요. 이너 레이어가 여기가 그라운드로 지정이 됐죠. 그라운드로 아이고 글씨가 이 모양인가. 그리고 여기 이제 VCC로 주로 사용하죠. 5V와 12V요. 그래서 여기다 BR을 뚫어 갖고 우리 플레인넷 처리하는 거 있었잖아요. BR을 뚫어서 연결시켜 버리면 배선할 필요 없이 바로 여기 그라운드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 된 것들은 뺀 나머지를 하자는 게 요겁니다. 이미 배선된 거예요. 플레인 네트를 통해 그 밑으로 연결된 거는 제외하고 그건 라우팅할 필요 없다. 그 소리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언라우트 라우팅 되지 않은 거 다 표시하되 그 중에 플랫넷에 연결돼 있는 거 다 빼. 그 소리입니다. 이거 이제 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표시가 되죠. 예. 이렇게 표시됩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중에서 5V로 되는 게 회색으로 나오는데 요건 나도 좀 이해가 안 돼요. 회색인데 여기서 논하고 검은색으로 했는데 보이더라고. 그래서 나도 설명 못했는데 여러 번 생각해봐요. 아마 이거는 여기 이 옵션 적용하는 것 같아요. 요것들 빼버리라는 의미로. 네트의 색깔인데 언라우트 되거나 아니면 비아나 패즈에 의해서 그런 네트에 대해서 컬러는 지워버려라 이 소리 같은데 언라우트가 들어가거든. 이거 다 이해가 안 돼요 나도. 나중에 알게 되면 설명할 거고 여러분도 이게 과연 선을 최적화하는 게 랭스 길이죠. 길을 미니마이저 최소화하는 거죠. 가장 짧은 경로로 연결시켜줘 그 소리겠죠. 플레인 네트에 연결되어 있는 커넥션들은 현재 네트의 길이가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 일단 어디에 연결되는지만 명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네트하고 플레인 네트 길이를 최적화시켜주겠다. 짧게 연결하겠다 그 소리죠. 이것도 나 왜 적었나. 네. 그래서 그 메뉴는 툴스에 들어가면 랭스 미니마이제이션이라는 메뉴가 있고 이걸 딱 클릭하게 되면 원래 이렇게 돼 있었던 게 이렇게 변합니다. 옆에도 VCC 여기도 VCC면 옆에서 연결시키면 되죠. 한 놈만 여기까지 와서 뭐 그런 겁니다. 그라운드도 얘가 아마 그라운드 같은데 신탕 연결됐잖아요. 한 놈만 연결 제대로 하고 밑에 플레인넷을 밑으로 연결됐으면 빠져도 된다는 거죠. 어쨌든 랭스 미니마이제이션을 하면 이렇게 배선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이런 작업을 거친 다음에 라우팅을 해야죠. 이렇게 복잡한 상태로 하게 되면 선이 무진장 복잡해지고 결론은 최적의 경로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요? 몰라 상관없어요. 어쨌든 랭스 미니마이제이션 꼭 해주기 바랍니다. 최단의 경로를 만들어 준 후 자동화시킨다. 자동을 돌리려면 잘 걸러주고서 오류가 없게 해달라 이거죠. 오케이. 지금 네트 비지빌리티 설정했고 랭스 미니마이제이션 두 가지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하죠? 이제 오토 라우팅을 돌려야 되거든요. 오토 라우팅 시행하는 그 메뉴는 툴스에 보면 패즈 라우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아니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도 이런 메뉴가 나옵니다. 이거 써도 되고요. 뭐 방법이 많아요. 툴바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페이지 라우터 링크라는 창이 열립니다. 여기서 몇 가지 설정을 해줘요. 일단 액션 어떻게 동작할 건지, 옵션 추가적인 옵션 설정하는 거, 이 두 가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뭐 라우터 오픈 라우터 하면 아까 같이 닫히지 않고 열려 있을 수도 있겠네. 해보기 바랍니다. 해봐야겠는데. 예.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거는 여기 포그라운드로 돌린 경우고요. 근데 그리드 설정하면서 스냅 꺼버렸죠. 요거 선택하고 셋업에 들어가서 스냅 설정된 값 보고요. 스냅 자동 오토 스냅 여기 있죠. 꺼버렸습니다. 예, 요 셋업을 누르면 요 창이 제시가 됩니다. 여기 나오죠. 4번, 5번, 6번 꺼달라는 겁니다. 체크 꺼달라고 그랬죠. 그리고 OK 누르고 나와서 프로시드 선택하게 되면 바로 오토 라우팅이 바로 수행이 됩니다. 아까 봤던 거 그거죠.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예, 페이지 라우트 페이지 라우트의 모니터 요창인데 아까 내 동영상에서 이게 명확히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거 캡처하다가 놓쳤거든요. 예, 처음 패드 라우터를 실행하게 되면 패드 라우터 모니터 창이 나타납니다. 윈도우 타스크바에 보면은 윈도우 라우터 모니터 버튼 이걸 누르면 패드 라우터 모니터 창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렇게 된다고 나와 있는데 밑에 쪽에 잠깐 나오는데 잠깐 나왔다 없어져 버립니다. 거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 할 때 나온다는 거, 처음 할 때. 또 한편으로는 디자인에 저장이 돼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이 페이지 라우터에 보면은 라우팅 관련된 사항들이 나오는데 뭐 중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뭐 얼마나 패스가 얼마나 걸렸는지 뭐 그 관련된 것들이라 우리가 이걸 보고서 뭐 판단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 라우팅된 정도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 체크하면 그냥 꺼져 버린다고요. 종료됐을 때 이 창이 닫혀버리는 거 이거 체크해 놨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체크해 놨었거든요. 그래서 라우팅이 종료되면 페이지 라우터에서 빠져나가라까지 체크를 했더니 그냥 바로 다락 하고서 빠져버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냥 있으면 처음에 페이지 라우터에서 여기서 이렇게 디자인이 넘어온 게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라우팅 되는 과정이 쭉 나타납니다. 자세히 막 바뀌어요. 그리고 이렇게 라우팅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창을 모두 닫고 빠져버리죠. 여기 있죠. 라우팅 관련된 라우팅 모니터에서 이렇게 나오고 레이아웃 넘겨준 정보들도 있다고 하는데 완료되면 디자인은 일일이 넘어가고요. 얘들은 다 닫혀버립니다. 요거 꼭 보기 바랍니다. 뭐 있다는 것만 알면 되고요. 자세히 보면 밑에 타스크바라 그래갖고 윈도우 그 프로 실행되는 거 밑에 나오는 이 밑에 쪽에 나오는 바들 있죠. 거기에 여러 가지가 열었다 꺼졌다가 몇 번 됩니다. 그것 중에 얘도 있다는 거거든요. 오케이. 뭐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거 뭐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인데 뭐 그냥 넘어갔던 사항들입니다. 한번 읽어만 볼게요. 페이지 라우터 링크 창에서 오토 라우팅이 완료된 디자인을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넘기기 위해서 프리퍼런스 설정과 트레이스의 라우팅 방법들 내용들이 있다. 무슨 소리야? 페이지 라우터 링크 창에서 오토 라우팅이 완료된 디자인을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넘기기 위한 프리퍼런스 설정, 뭐 미리 설정한다는 거죠. 관련된 것들과 트레이스의 라우팅 방법 내용들이 있다. 아까 페이지 라우터 링크 창. 이거 틀린 것 같은데? 라우터죠, 라우터. 내가 적어놓고도 틀렸네. 그 라우터입니다. 읽다 보니까 이해하는데 두 번이나 읽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꼼꼼하게 읽기 바랍니다. 일단 레이아웃에서 이걸 실행시킨 거잖아. 오토 라우팅이라고 해서 그래서 설정한 거고요. 이게 어디로 넘어가요? 라우터로 넘어가지. 그때 넘어가기 위해서 그런 설정을 한 거고요. 방법도 설정을 하죠. 디자인 박스에서 오토 라우터 라우팅하는 동안에 페이지 라우터 모니터의 다이alo그 박스를 선택하면 이런 것들이 된다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리고 라우터 엔진은 이런 네트에 대해서 오토 라우팅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다. 이게 계속 표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쭉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토 라우팅이 끝나면 라우터 모니터하고 라우터는 자동으로 닫힙니다. 얘 닫히고요. 얘 닫힙니다. 닫힌다가 아니라 클로즈 한다고. 그리고 새로운 레이아웃 창이 열리면서 거기에 완료된 디자인이 자동으로 제시가 됩니다. 물론 처리되는 과정에 이렇게 변하거든요. 이때 이 스톱 버튼을 누르게 되면 멈춥니다. 거기서 스톱돼 버려. 그때까지 결과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멈춰버립니다. 눌러봐도 되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에 다시 F9번 누르면 다시 오토 라우팅도 수행이 됩니다. 어쨌든 자동으로 처리된 내용이고 참고로 하려고 적어놨습니다. 말이 좀 기네. 이런 작업이 다 끝나게 되면 최종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물론 조금씩 틀리게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미세하게 갖다 놓은 게 틀렸거나 여러분이 앞에서 실습하는 과정에 각각 선이 조금 부품이 왼쪽으로 이동하거나 이랬을 경우 틀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디자인을 썼으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만 여러분이 한 걸 갖다 써서 좀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게 다 됐으면 이렇게 라우티드 01, 아까는 또 아까 뭐라 그랬죠? 프리라우티드 00 이런 말도 썼었죠. 어쨌든 최종 결과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오토 라우팅을 하는 과정을 수행한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작업은 끝날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 1교시는 끝났는데 2교시, 3교시, 4교시에 나오는 내용은 예, 솔직히 뭐 학교 수업에서는 안 해도 되는 내용이거든요. 좀 그러니까 이 PCB 아트웍, 레이아웃, 프레이스 P&R 할 때 라우팅 쪽에 좀 조금 고급 기능들을 설명을 합니다. 요까지만 여러분 잘 이해해 주기 바라고요. 여기 조금 그래도 의문이 남는다 싶으면 듣지 말란 소리 아닙니다. 들으란 소리인데 새겨 들을까 아니면 대충 들을까의 문제인데 1교시하고 2교시까지는 그래도 좀 새겨 듣길 바랍니다. 그리고 3교시, 4교시 넘어간 거는 그냥 있다는 거 말고 넘어가도 될 정도로 잘 쓰지 않거나 아니면 고급 기능들입니다. 여러분이 쓰기에는 고급 기능이라는 거죠. 나 같은 경우도 잘 안 씁니다. 하이스피드 하는 거 고주파 회로 설계할 때 쓰는데 나도 이렇게 복잡한 건 잘 안 하거든요. 어쨌든 라우팅이 다 완성된 디자인은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주기 바랍니다. 요까지가 뭐라고 그랬죠?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오토 라우팅을 처리하는 과정 설명했습니다. 네, 여기 Q&A가 또 나왔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다 알죠?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퀵 오토 라우팅, 즉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오토 라우팅을 하는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실습을 통해서 꼭 그 과정 확인하기 바랍니다. 솔직히 할 게 아무것도 없죠. 환경 한번 잡아준 거 말고는 메뉴 선택하면 지 혼자 쫙 돌고 결과 나옵니다. 그렇지만 꼭 본인이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